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어제 정말 저는 이걸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당대표가 지금 해서 아침 현충원 가고 저녁에 또 대통령하고 모여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이 김재원 그다음에 김민전 이 두 사람이 정말 염장지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감독님 그 어제 우리 현정님도 출연하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오죽하면 민주당 패널로 나온 김영주 의원이 반박한 그 영상 네. 그거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듣자면 진짜 이거는 명백한 실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죄송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건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은요. 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민전 최고위원도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다. 아마 원내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송 변호사님 이게 지금 당이라는 게 당대표가 당임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게 둘이가 의견 다르면 원내대표 의견 따라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단 그 김재원 최고위원 본인도 원외시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약간 자가당착적인 성격이 있고요. 저도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 두 분 최고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중할 만한 의견이라고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그러나 이분들의 말씀이 이제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 논거가 대단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에 대한 의견이 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네. 뭐 짧게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 네. 이거는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일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국회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끔 하는데 중요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게 김재섭 의원 아닙니까? 원래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은 본인은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겠다고 했어요. 네. 본회의장에 혼자 남아서 반대표를 던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거를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정치인에게 정치 행위에 있어서 명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명분을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냥 내가 반대표 누르고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네. 그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당에서 지금 당론으로 무조건 특검 반대로 통일을 해서 이 제3자 추천 특검안도 걷어버리면 그러면은 뭐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이렇게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최고위원들께서 전략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요.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서 최고의 기관은 이 전당대회입니다. 전당대회가 모든 어떤 면에서 가장 높이 있는 최고의 권력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전당대회에서 누굴 뽑습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당헌 25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당대표는 당내 소통 확대 및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뭐 등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는 그 다음 항에 나와요.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의 필요사항을 당규로 정한다. 돼 있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지금 당 최고위원회의 멤버입니다. 한 명의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우리가 뽑지 않습니까? 뽑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국회의장 의견이 따라야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권력서 1위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권력서 2위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러면 다 국회의장 의견을 따르나요? 자, 이재명과 박찬대 의견이 다르면 박찬대 의견을 따르나요? 그게 민주정당인가요? 아니, 그 정당에서 저러는데
저는 이 김재원 최고가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이 다르면 추경호 원내대표 의견을 따라야 된다? 어느 나라 법이 그게 있습니까? 정말 저는요, 이거는 저 사람도 변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일단은 그 특검을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당이 아무런 전략적인 유연성 없이 무조건 반대만 했을 때 그러면은 특검을 계속 막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 두 분의 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원내대표의 말이 옳다, 혹은 뭐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자 63%의 당원과 국민이 한동훈 대표를 선출했을 때는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일방적인 의사결정보다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해서 합의하는 그런 새로운 정당 운영의 모델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화의 열망을 당 지도부가 다 같이 받들어야죠. 그러면 자, 두 분께서 특검 반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 특검안보다는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전략적인 부분에서. 예. 자, 우리 영상 한번 예, 잠깐 예, 보고 영상 갈까요? 보시죠. 어제 제가 같이 방송하면서 우리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이 이제 제 말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그게 어제 당대표와 됐습니다.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당 대표가 이르저저리를 할 얘기는 아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첫날부터 지금 임기 시작 첫날부터 지금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라면 차라리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당대표를 뽑지 말아야 됩니다. 원내 정당화하고 그냥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 맡으면 돼요. 자기는 왜 최고위원 나왔습니까? 이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전당대회의 위상, 즉 원내대표보다 당대표가 크다는 위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최고위원을 만듭니까? 왜 당대표 밑에 원내대표가 있고 정책위 의장이 있고 최고위원들이 있는 그 구조를 만듭니까? 예. 그래 놓고 실컷 당대표를 뽑아놓고 자기도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원내 중심으로 하자. 그럼 김재원 최고는 왜 거기에 있습니까? 네. 아니,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삼선 의원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이번에 세 번째. 세 번째죠? 알 만큼은 아는 사람입니다. 당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도 명색이 정당 정치 전문 교수, 정치학 교수를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민전식의 논리로 따지면 원내 관련된 일은 다 원내대표 직권으로 하고 당대표는 원외 일만 하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야말로 당원 당규 위반이죠. 네. 당대표는 당무를 통할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김연주 전 부대변인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원을 했죠.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아주 정리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아주 잘 글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3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높은 습도와 기온 속에 뜨겁게 치러졌다. 고향 킨텍스에 썼던 우산의 빗물이 마르기도 전에 당원과 민심의 선택으로 지도부에 협상한 이들의 빼족한 목소리가 24일 터져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 눈높이가 추상적인 언어라며 구체적인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 눈높이를 모른대요. 이 눈높이가 뭔지. 자, 앞서 당대표에 당선된 한동훈 후보가 영부인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 대면 조사의 용단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언급한 것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삼선 의원을 지내고 나름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가 정말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처럼 큰 문제가 또 있으리야 싶다. 2001년, 2021년, 2023년, 이어 2024년까지 마치 습관성인 듯 내리 3번을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는 말이었나를 먼저 자문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표가 된다면 조상묘도 판다는 말을 무시로 내뱉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임을 다시 한번 성찰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또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이 엄혹한 환경에서 지도부에 갓 입성한 그녀가 내놓은 일성이라는 점이 참 기가 막힌다. 당대표는 인사권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포괄적이고도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다.
당원의 선택을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 그러면서 그냥 민망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분 전략통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전략통인 사람이 정말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탄핵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에 연달아 패배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전략통입니까? 전략통은. 그리고 국민 눈높이를 모른다는 사람이 무슨 전략통이에요. 다 압니다. 국민 눈높이가 뭔지. 뭐가 눈높이인지. 근데 버젓이 나와서 국민 눈높이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선이라고? 아니 그럼 본인 뭐하러 최고위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까? 예? 이건 정당의 기본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선증에 잉크도 안 마른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제는 현충원 참배한 당일이었고 그런데 라디오에 나와서 아침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일인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원외세요. 그러면은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면은 본인도 왈가왈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이라고 하는 그 안을 우리가 던짐으로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위선이 계속 폭로되고 있어요. 그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관심이 없어서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이재명 전 대표가 일주일 전에 그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법원장 제3자 추천 특검하면은 O냐 X냐 이거 질문을 받으니까 X를 들면서 뭐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수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야당이 제출한 법안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자 민주당이 원래 검찰을 안 믿는 건 알겠어요. 늘 안 믿어왔으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제3자가 추천한 특검도 못 믿겠다. 민주당이 반드시 특검을 골라야 된다. 이거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은 헌정사상 4번이나 했습니다. 네. 2005년 사할린 유전 특검부터 뭐 2007년 MB 특검, 그다음에 2010년대 초반에 오면은 그 검사 향응 특검, 그다음에 뭐 디도스 특검까지 4번이나 했는데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린가요? 그다음에 이 해병대원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인입니다. 작년 9월 5일에 고발했어요. 그러고서 공수처에서 배당도 되기 전에 9월 7일에 특검법 바로 발의했잖아요. 세상에 고발인이 직접 수사 검사 고르고 수사 절차,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다 정하는 그런 법은 근대 사법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자 그러면은 중립적인 기관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갖은 명분을 들으면서 그것조차 안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벌써 뭐가 드러납니까? 객관적인 진실을 원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답정너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겠다. 그 원하는 결과 무슨 목적인지 국민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건데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108명이 당론으로 아 우리 대법원장 추천 특검 안 해. 우리 무조건 특검 안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인 그 효용이 큰 제안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내지는 원내대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라.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전략적으로 우리 당에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입니다. 어제 또 친윤의 핵심 의원께서 어제 일부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체제는 떴다방이다. 한동훈 체제는 떴다방이다.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 네, 했던 그렇죠.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떴다방이라는 거는 금방 뭐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친윤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 친윤 의원입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어제 이게 도대체 투표 결과를 보고서도 저렇게 압도적인 투표 결과를 보고서도 이렇게 지금 흔들어낼 수 있나? 그것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저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당대표는 원내대표에 따라야 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저녁에 대통령하고 으쌰으쌰해서 다 함께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친윤이 이거 떴다방이다. 곧 사라진다라고 흔들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건 결국 뭐겠어요? 결국은 당원들의 이 당심을 그다음에 국민들의 민심을 배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신하는 정당이 살아남겠습니까? 정말 도대체 머리가 썩어 빠져도 어떻게 그런 따위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우리가 윤심, 당심, 민심 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이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당심하고 민심하고 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철저하게 괴리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당심은 개떼를 꽉 잡고 있고 민심은 아까 여론조사 봤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심하고 민심하고 어긋나고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우리는 딱 정확하게 일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심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네네. 민심하고 딱 같이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심이 민심을 받들고 그죠? 그거를 또 윤 대통령이 그거를 또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제가 혹시 뭐 이철규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이 또 제가 그랬다면 또 막 항해자 오시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은 아니고 다른 친윤입니다. 그 의원인데 제가 스스로 반성할 때까지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식으로요. 당이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대통령도 예전에 김기현 대표 때는 5일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김기현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로 한동훈 위원장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좀 형식이 뭐 낙선자들하고 다 뭐 함께 우르르 하는 거여서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 좀 선거가 또 힘들었는데 다 또 싸웠는데 좀 같이 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 대표 외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한 것도 뭐냐면 결국 많이 도와줘야 된다. 흔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이 직접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시각에 일부 정말 몰지각한 이 친윤 몇 명의 정말 이 의원들이 그딴 식으로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 이 국회의원인지 뭘 위한 건지 오로지 그냥 자기 국회의원 하나만 차고 앉아서 저 영남에 앉아 있으면 모든 거 다 권력이 뺏기든 뭐 하든 아무 상관없다. 나는 그냥 저 영주처럼 저 TK, PK에 그냥 꽂고 앉아 있으면 아무 걱정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떴다방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네. 좀 드려도 될까요? 그 홍준표 시장도 전당대회 당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올리시면서 그 떴다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지금은 삭제를 했죠. 삭제를 네.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의 역사가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이 지금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신진 세력들이 시기마다 결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강을 이룬 그런 역사입니다. 네네.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건데 과거에 1995년에 그 김문수 전 지사, 네.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이 그때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인재 영입이 돼서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왔고 사실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 인터뷰가 남아 있는데 네.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실 때 원래 나는 민주당에 가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는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떴다방이라고 하는 이런 자극적인 표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뭐 한동훈 대표나 뭐 한동훈 대표와 그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떴다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네. 그건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통령께서 그러면 그렇게 떴다방이나 만드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비대위원장으로 가도록 하고 네.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 임명권자에게 누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격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그게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잘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참 제가 이 국민의힘 취재하다 보면 참 조금 어떤 절망감 비슷한 게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이 그 대한민국과 정말 국민들을 걱정하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원들은 몇 명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TK 쪽이나 PK 쪽 의원들을 만나보면요. 도대체 뭘 돌아가는지는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관심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릅니다.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딱 어떤 계파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촉각을 건너세워요. 어디에 줄 서야 될지 누구를 조져야 될지 아주 그거는 잘합니다.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에 뭔가 공격하고 할 때는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페이스북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찍스토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당내에 분란이 터지거나 뭔가 줄을 서야 될 때는 재빠르게 줄을 서요. 왜 그런 사람들 자꾸 공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친윤들도 어제 대통령이 한동훈 그 대표를 그렇게 환대한 것에 정치적 의미를 좀 서서히 깨달을 것 같아요. 아마 어제 그 장면 보고 찐윤들은 아마 좀 현타가 오지 않았는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무조건
뭐 그 결선가 갖고 떨어질 가능성 높다. 말도 안 되는 이 방송했던 유튜버들 이 사람들은 완전 멘붕이 된 것 같고요. 네네. 현타 정도가 아니라 멘붕이 돼 갖고 이제 뭐를 떠들어야 될지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단원권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예, 수락연설 끝나고 이제 폐회가 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까지 한 10분, 20분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원래는 이게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통령으로부터 먼저 당선 축하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꾸자. 그 전화 기다리지 말고 대표께서 한동훈이 먼저 좀 전화 걸자. 이게 딱 그냥 아주 기운이 딱 모여져서 흔쾌히 그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 그 끝나고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거기서 딱 통화가 성사가 되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대통령이 그때 뭐 딴 일 하고 계시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밑작업 좀 해둘까요? 그랬어요. 그 밑작업이란 게 뭐예요? 저쪽 알려가지고 네. 그때쯤 전화 걸 것 같다. 맞아요. 네. 예, 좀 그랬는데 이 한동훈 대표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그 오랜 그 인연이 추적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뭐 하는 거 문제 없다. 네. 근데 딱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치 이게 뭔가 잘 되는 걸 좀 시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상황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뇌피셜을 그냥 바램을 뭐 그냥 이 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반드시 결선 간다 뭐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서 그냥 뭐 철떡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보자. 민심을 보려면 데이터를 보면 된다. 근데 그 데이터에 어긋나는 그냥 본인들만의 세상, 본인들만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판판이 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좌파들은요 요즘 굉장히 그 단련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매주 여론조사를 해요. 매주 여론을 분석합니다. 그걸 왜 하겠습니까? 저만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저는요 김재원, 김민전 두 사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거는 새로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좀 이게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저는 반드시 저는 기자회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뭐 이 김홍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뭐 징계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뭐 시작하는 마당에 뭐 징계하겠습니까만 어쨌건 본인들이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최고위원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원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 좋으면 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최고위원이에요? 김민전 의원 최고위원 뭐하러 최고위원 남아 있어요? 가서 저기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그 자리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결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는 뭐 다음에 무슨 보궐선거 있으면 거기 당선돼서 오면 될 것이고 뭐하러 지금 최고위원을 해요? 어렵게 딴 사람한테 주면 되지. 전 정말 이거는야말로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